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가 폭등해도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주시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에너지 충격 속에서 탈종조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강세 동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탈동조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너지 충격이 왔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120불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브렌트 자체가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있었고, 자,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자산이 좀 붕괴됐다. 기업 마진이 축소되었고 할인율이 상승되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래도 셋오프가 나왔던 것이 나스닥 이런 종목들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압도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6만 대까지 갔던 것이 거의 7만 4천 대까지 V자 반등을 나타냈던 거죠. 그 기술주하고 원래는 동일시하던 월가 알고리즘의 명백한 오작동이 증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일단 탈종조화가 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한번 볼 것 같으면 통화정책이 마비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3회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폐기되면서 FOMC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1% 미만으로 소멸되었죠. 그래서 고금리의 장기화가 달러 초강세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의 제약의 환경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이러한 공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일단 금리가 내려가야만이 자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아닌 가운데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유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산별로 한번 볼 것 같으면 S&P 500은 이제 나스닥 이런 것들 연초 상승분은 전량 반납하면서 도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유로 USD 달러 있죠. 이것도 단기적으로 14%나 폭락이 되고 있고 유로 달러도 폭락이 되고 있고 피지컬 골드 있죠. 골드도 조금 일단 44,800에서 5,600으로서 약간 보합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세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만 바닥에서 74,000채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주도로서 맹이랑 벙커 자산이 매입세가 있고 있으니까 뭐 큰 폭에 내려가는 건 없는데 S&P 500 이런 것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따라서 내려가고 있고 초기 유동성의 충격을 극복하고 처음에는 좀 내려갔죠. 비트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반등으로서 좀 디커플 이니시언이 되고 있다. 기술주와는 완벽하게 다른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이제 코인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전시 상황에서 입증된 국경이 없는 안전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그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알고리즘 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을 나스닥과 동일한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반 매도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3억 달러의 파생 상품의 청산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찍어 눌렀는데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합력하면서도 계속해서 완전히 다 받아내면서도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자, 그건 아무래도 신흥국의 자본 도피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란의 최대 거래소 노비텍스에서는 거래량이 700%가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뭐 금을 갖고 들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국경 없이 전 재산을 즉각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자산으로서 등극이 됐다. 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각자는 거죠. 금은 국경은 넘을 수가 없죠. 또 금은 무거워서 들고 가지도 못하고 근데 비트코인 12개의 시드 문구반이 아무래도 암기하고 있으면 충분히 도피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이 여러 개 있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역사적인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원유 가격이 정점일 때 암호화폐는 시장이 바닥을 형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10월 달 있죠. 브렌트유가 86달러 돌파할 때 그때 시총 자체가 1,000억 달러 됐다. 반비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렌트유 120달러 돌파할 때 이때도 시총 자체가 8천억 달러. 그 다음에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때 아무래도 115달러 이렇게 돌파할 때가 아무래도 6만 달러대로서 좀 바닥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바닥과 원유 가격이 조금 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규제라든지 입법에 촉매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채굴과 스테이킹의 이중 과세, 그 다음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렇게 했을 때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 법안, 즉 크레디트 법안으로서 해결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이 매도 시점으로서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 채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의 개선이라든지 월가 펀드의 스테이킹 자산군의 진입을 기폭제로 하겠다. 이런 것들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정권이냐 시큐리티냐 아니면 커모디티냐 이런 게 모호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비티 법안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니어스 액트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연방 차원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겠다. 실무자산의 토큰화의 법적 토대를 완성하면서 전통적인 자본시장의 중력장의 내부로서 완전히 편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제를 좀 풀어나가겠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배경에 깔려있죠. 이런 것들도 주가 상승에 지금 크립토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 마련한다는 이야기인데 토큰이 완전 편입이 된다. 그래서 10조 달러 정도의 자본이 완전히 잔금 해제된다. 그 수문이 개반된다는 게 있죠. 파이프가 연결되면서 자, 아무래도 규제의 명확화를 통해서 극도의 보수적인 연기금들이 비트코인을 갖다 핵심 포트폴리오로서 정시 편입할 수 있는 법적인 면책 특권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시장은 이 거대한 자금의 유입분을 갖다 현재 가격에 선제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될 때는 10조 달러 규모의 401k 있죠. 퇴직연금, 글로벌 국부펀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을 통해서 조금씩 반등이 일어나는 여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구조적인 공급의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피지컬 골드 같은 경우는 수백 년간의 인류의 가치 저장 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최고의 인플레이션율 1.5에서 2%는 유지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차 반감기에 있어서 누적의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 발행 인플레이션이 1% 미만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에 노출된 기축통화는 물러나고 물리적으로 극마저 뛰어넘는 조작 불가능한 수학적인 희소성으로서 완성되고 있다. 또한 2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시장 내에서 유통 물량을 좀 극도로 옥죄이고 있다. 이런 것들 공급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여기보다는 지금 금보다는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수요 공급의 극단적인 비대칭성이 되고 있다. ETF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채굴자의 항복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종료가 되고 있다. 자, 원래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4,718 이 정도로 계속해서 팔던 사람들이 이제 파는 것들이 조금은 붕괴되고 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채굴자 입장에서는 빨빨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 하방 압력이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되었다. 더 이상 일단은 팔아 제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매수 압력으로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일평균 5억에서 10억 달러 정도를 흡수하면서 한 달 유입량이 1년치의 채굴량을 초과하고 있다. 공급이 훨씬 더 지금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네트워크 채굴자 역시도 지금 한 450 비트코인 정도 약 한 4만 달러 정도를 일평균에서 생성하고 있는데 ETF가 매일 채굴 공급량의 12에서 25배수를 갖다 흡수해버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약한 손 소매 투자자 입장에서 강한 손 일단 고래로 돈이 넘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손 개미들 입장에서 보는 심리 상태가 익스트림 피어리죠. 극단적인 공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패닉 셀링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ETF도 단기 차익이 실현해버리고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그런데 고래들 입장에서 본다면 단 7일 만에 40억 달러 5조 3천억 정도의 규모의 저가 매집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 통제력 역시도 68.17%로 상승이 되고 있다. 또한 초기 알고리즘 매도 후에 구조적으로 재진입이 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7억 6,7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시적 공포 속에서 소매 투자자 물량이 자본으로 흡수되고 있다. 그래서 부의 이전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MVRV라고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죠. 그래서 공정시장 가치를 본다면 95,894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현재가가 76,000이니까 한 25%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장기 지지선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 보유자의 평균 매수 단가는 54,000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거시적인 저항 속에서도 무제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철통 같은 바닥이 이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6만대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켜줬던 이야기가 여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74,000달러에서는 아무래도 감마스 기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7만에서 72,000대까지는 유동성 공백으로 인해서 오드북이 얇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라도 가격이 쉽게 올라갔는데 자, 저항선에서는 73,726달러죠. 자, 요 구간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연쇄 천상의 물량 그 다음 롱 감마 익스포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때 만약에 공매도가 청산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겠고 감마스키지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거듭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유가 하락이라든지 사소한 매크로 호재만 발생하더라도 공매도의 강제 철상 즉 숏스퀴즈가 촉발되면서 단숨에 저항선을 분쇄할 그런 폭발적인 매수세가 대기 중에 있는 것이 제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요것만 돌파해 준다면 주가는 단숨에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것을 한 5개 정도로서 얼마만큼의 엔진이 있는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5가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거시 역풍이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 충격으로 해서 약간은 내려갔다가 다시금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상승되면서 올라갔던 이유가 첫 번째 국경이 없이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지정학적 비난처가 되고 있다는 것들. 입법의 촉매제가 되면서 10조 달러 기간의 자본들이 면책 채권을 받고 있다는 것들. 또한 구조적인 공급 충격을 통해서 반감익이라든지 ETF의 블랙홀을 통해서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자, 스마트 머니의 부의 이전을 통해서 40억 달러 정도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아무래도 MVRV가 기준에서 한 25% 할인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5가지가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거시적으로 압력이 해소되면서 아무래도 11만 달러 이상의 이제 여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시 압력이 좀 해소되면서 원유 수요 파괴, 그래서 70에서 80달러로 좀 회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글로벌의 유동성이 재팽창되면서 저항선을 돌파한다. 그래서 7만 4천대 감마스키즈가 발동되면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는 것들. 자, 그다음에 본질 가치에 도달하면서 9만 5천 달러까지 신속 도달한다는 것들. MVRV가. 자, 그다음 거대 확장 국면에서 11만 달러 이상 으로 일단 탐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거시경제의 그림자에 연명하는 투기 자산이 아니고 펀더멘탈의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군으로서 완전히 독립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7만 4천대가 요 라인대입니다. 거의 지지와 저항 속에 있죠. 이런 저항이 있었고 여기는 지지가 있었고 여기는 또 저항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 돌파해 준다면 주가는 반드시 또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하락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를 완전히 돌파되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돌파될 때는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4천대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